자, 이제는 변수 계산이 되어서 차원 감소가 된 그 주요 변수를 가지고 정규성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뭐 요인 분석이라든지 뭐 신뢰도 분석을 통해서 요걸 통해서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문항을 대부분 이제 우리가 평균화를 시키죠. 그래서 평균값을 구해가지고 차원을 감소를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항을 더 이상 안 쓰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평균값으로 만들어진 스로 된 변수가 이제 생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이제 주요 변수라고 뭐 제가 그냥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주요 변수 이렇게 이제 제 입에서 나오는 주요 변수다라고 하는 거는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어서 평균값으로 구성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평균값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제 실수 미스테이크가 아니고 소수점 말하는 소수점 실수가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수와 정수 사이의 범위가 되게 많이 넓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규성을 구하기가 좀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이제 콜네임즈를 통해서 콜네임즈 함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주요 변수들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 XA1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4번 문항, 5번 문항 이 다섯 개가 요인 분석하고 신뢰도 분석을 해봤더니 뭐 타당성하고 신뢰성을 다 확보를 했더라. 그래서 뭐 문항을 뺄 게 없더라. 만약에 뭐 뺄 게 있으면 그 빼고 남은 문항만 가지고 이제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뭐 5 이렇게 하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그럼 평균값으로 만들어진 변수가 지금 여기 보면 이 변수예요. XA 변수. 자, 이 변수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XA 변수하고 요 단문항 XA1 얘를 대표로 해서 이 문항 변수와 자, 평균화된 변수가 어떻게 모양이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테스트 이 데이터의 샘플 수는 오른쪽 데이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70개의 샘플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270개 정도의 샘플 데이터로 가장 정규성이 있는 그 뭐 QQ 플랫이라고 하죠. 정규성 그래프는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라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랜덤으로 노멀한 270개의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x라는 변수에 한번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QQ 플랫의 노멀한 거를 구한 다음에 요 위에다가 정규성 그 라인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이 오른쪽을 보시면 그 270개 정도 되는 샘플에 아주 전형적인 정규 그래프가 정규성 그래프가 나올 텐데 한번 보세요. 자, 오른쪽 하단에 노멀한 QQ 플랫이 나오는데 이 선 위에 찍힌 동글뱅이 이 원이 그 샘플 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왼쪽 제일 밑에서부터 오른쪽 제일 위까지 그리고 이 중간에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제 중간이 제일 많이 몰려 있고 양 끝으로 갈수록 점점 동그라미 숫자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자, 요런 이제 QQ 플랫을 우리가 보고 우리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와야 좋죠. 근데 자, 먼저 문항을 한번 넣어 볼게요. 문항을. 자, QQ 놈의 테스트 변수 안에 있는 xa1이라는 이 문항에 QQ 놈 그래프하고 여기 이제 선 QQ 라인 테스트 변수의 xa1 문항 이 두 개를 자 이제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오른쪽 그림처럼. 자, 보면 이제 1, 2, 3, 4, 5점 왼쪽 Y축에 1, 2, 3, 4, 5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등간척도 5점 리커트로 했기 때문에 Y축이 1, 2, 3, 4, 5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1점에 몇 명이 응답하고 있냐면 3명이 응답하고 있어요. 2점에 이 동그라미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점에 8명이 응답하고 있어요. 그 3점에 4점, 5점으로 갈수록 더 많은 응답자들이 있네요. 이게 정규성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5점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테이블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아래 보시면 1점에 3명 응답하고 있고 2점에 8명 응답하고 있죠. 그러니까 4점이 가장 많고 5점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라는 거는 약간 중간이 많고 양 끝으로 갈수록 적은 이 그래프 QQ 플랫에서는 우리가 이제 아주 노멀한 거를 보면 중간이 제일 많고 양 끝으로 갈수록 적어지는 이제 이런 구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리커트 5점 족도는 뭐 5점밖에 없는데 특히 XA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이 제일 많고 양 끝으로 갈수록 적어지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렇게 5점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중간에 실수가 없다 보니까 다 정수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툭툭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문항에 대한 정규성 검사는 참고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가지고 이 문항에 대한 샤피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샤피로 테스트를 해보면 P값이 0.05보다 커야 정규성인데 여기 보면 P밸류가 뭐 0.000000보다 작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 지수로 나오는데 요거를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제 R 프로그램을 쓰면 0.000 이렇게 안 나오고 뭐 2.2, 2, 마이너스 16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지수인데 마이너스라고 하는 거는 왼쪽을 의미합니다. 플러스는 오른쪽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 마이너스 16이라는 뜻은 이 소수점이 여기 있는 소수점이 왼쪽으로 16번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0.000 이게 한 15개, 6개 나온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0.000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P밸류가 샤피로 테스트에서 0.05보다 커야 정규성인데 정규성이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문항은. 대부분 다 이제 이런 등간 척도다 보니까 보통 보면 이제 이렇게 그 완만한 곡선이 잘 안 나와요. 그 중간이 많고 양 끝으로 가면 점점 적어지는 이런 구조의 완만한 곡선 형태가 안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문항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똑같이 그 평균화된 XA 변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XA, 요건 이제 평균화되어 있으니까 소수점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QQ 라인. 자, 요 변수 계산된 실수가 있는 변수의 QQ 플랫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니까 얘도 평균화됐기 때문에 어차피 1점에서 5점이 점수 범위인데 얘는 그래도 실수들이 막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XA의 QQ 플랫은 XA 1번 단문항의 QQ 플랫보다는 좀 더 곡선스럽다는 거죠. 실수가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이제 테이블로 한번 테이블 함수로 이렇게 해보면 점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테스트 삼아. 이 안에는 실수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점수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많은 점수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1점에서 5점 점수 범위 안에 되게 많은 값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QQ 플랫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뭐 아주 완만한 곡선이 아니기 때문에 샤피로 테스트를 해보면 얘도 아마 정규성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래 왼쪽 아래 보시면 1.647인데 이 소수점이 왼쪽으로 12번을 더 가야 되니 이건 거의 0.000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XA라는 변수도 정규성이 없는 걸로 지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샤피로 테스트. 그래서 이 샤피로 테스트는 어떨 때 좀 잘 나오냐면 굉장히 완만한 곡선, 점수의 이 간격이 굉장히 조밀조밀할 때 나오는 거지. 우리처럼 논문 통계를 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뭐 주로 등간 족도, 얘를 변수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정수와 정수 사이의 실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런 점수의 구조에서는 샤피로 테스트가 별로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샤피로 테스트를 쓸 게 아니고 외도하고 첨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봤던 얘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외도하고 첨도를 보도록 해보죠. 그럼 이제 여기에 우리가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까 콜네임즈를 다시 한번 봐야겠네요. 콜네임즈를 보면 이거 볼 필요가 없죠. 그냥 테스트하고 아이고 엉뚱한 데로 가버렸네. 커서가 테스트에 XA 이렇게 하면 되죠. XA 그리고 테스트 변수의 XA 변수 계산된 거 자, 이렇게 해서 얘를 SK1, KT1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SKKT1 그 다음에 얘는 뭐 볼 필요 없고 SKKT1 자 이렇게 외도 첨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자 보면 XA 변수 계산된 변수인데 잠시만요. 이게 XA 1, 2, 3, 4, 5가 나왔네요. XA 1, 2, 3, 4, 5 요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얘네들이 왜 이렇게 나왔을까요? KT1 이 값이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잘못했네요. SK1, KT1 이렇게 돼야죠. 자 다시 한번 묶어가지고 자 보면 첨도가 5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XA라는 변수 계산이 된 XA 변수의 첨도가 5 이상이므로 이상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상치를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XA에 대한 정규성은 정확하게 이제 알 수가 있었고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XA 변수에 대한 이상치를 이제 제거를 본격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XA 변수에 대해서 이상치를 한번 제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